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평의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습관평 총서기는 신세대 인공지능의 발전을 다그치는 것은 우리가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며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산업이 최적화 및 승격되며 생산력이 전반적으로 비약하는 중요한 전략 자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계열 보도 새 사상으로 세로정 인도에서 오늘에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끊임없이 형성하고 있는 데 대해 알아봅시다. 리강희 경제응세 전문가 및 기업가 좌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왕혼영이 제11회 세계 화교 화인 사회단체 친목대회 전체 대표들을 회견했습니다. 국무원이 국민건강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인수해 발부했습니다. 태풍 바비가 계속 북상하면서 각지 각 부문은 전력을 다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당원 간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군중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이란의 방공 시스템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재차 발생하면서 국제 유가가 현저히 상승했습니다.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가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상해에서 개최됩니다. 국가주석 습관평이 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습관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신세대 인공지능 발전을 다그치는 것은 우리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 수단이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산업이 최적화 및 승격되며 생산력이 전반적으로 비약하는 중요한 전략 자원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첫 시작의 해에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은 빠르게 발전 장대하고 있으며 장면 응용도 1층 확장되면서 막강한 혁신 활력으로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과 우세를 끊임없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심수시 복전구의 인공지능 응용 시범거리에는 100여 가지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는데 이들은 일을 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또 합의해서 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공중 드론은 도로 위의 안전 위험을 정확하게 식별하여 지상 순찰차가 즉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스마트 상점에서 받은 주문은 로봇이 분류하고 로봇계가 배송합니다. 스마트 중추의 통일된 배치하에 다양한 스마트 장비들이 협력해 도시 운영과 관리를 더욱 총명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거리는 우리나라 인공지능이 실험실에서 현실 장면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핵심 산업 규모는 1조 2천억 원을 돌파했으며 인공지능 종합 실력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들어섰습니다. 전 세계 상위의 10개 오픈 소스 모델 중 8개는 중국에서 왔으며 10대의 인간형 로봇 중 8대는 중국에서 개발되었고 인공지능 특허는 중국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소집된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습관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심각하게 지적했습니다. 당면 인공지능이 생기발랄하게 흥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이 역사적 기회를 바싹 다잡고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며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다그쳐 추진하고 2035년까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는 목표를 향해 견정하게 매진하며 과학기술 혁신으로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버팀목 역할을 제공하고 힘있게 이끌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발전 관리와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하는 것은 시종 습관평 총서기의 관심사였습니다. 일찍 2014년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원사대회에서 습관평 총서기는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는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우리는 반드시 인공지능 신기술과 새로운 분야에 대해 시기를 잘 살피고 전반적으로 고려하며 서둘러 기획하고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10월 습관평 총서기는 중앙정치국 집체학습을 주재하여 인공지능 발전 현황과 추세를 주제로 연구하고 우리나라 신세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일련의 중요한 포치를 내렸습니다. 습관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집체학습 현장에 있던 중국 공정원 원사 고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당시 습관평 총서기는 비유적으로 인공지능이 아주 강한 파급력을 가진 선도자 효과를 구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또 인공지능은 당대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을 이끄는 전략적 기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권평 총서기는 시대를 초월하는 전략적 안광으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발전과 관리의 주도권을 확고히 다잡고 스마트 시대의 전략적 요충지를 솔선해 차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전진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스권평 총서기는 여러 지역을 시찰하고 여러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인공지능이 실물 경제 및 산업과 심층차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025년에 들어서 중국 인공지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25년 4월 중앙정치국 집체학습 가운데서 재차 인공지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집단학습에서 스권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새 세대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형세에 직면해 우리는 반드시 신형 거국 체제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자립자강을 견제하며 응용 방향을 돌출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이 유익하고 안전하며 공정한 방향으로 건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스권평 총서기가 가르쳐준 방향을 따라 나아가며 우리나라 인공지능 발전 상부구조 설계와 경로는 끊임없이 완벽해졌습니다. 인공지능은 세계의 5개년 전망교육과 요강 중에 연속적으로 포함됐습니다. 동부 디지털 서부 계산 프로젝트는 지역 간 컴퓨팅 자원의 최적화 배치를 실현하고 전국 통합 컴퓨팅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해 인공지능 기술의 반복을 위한 견고한 컴퓨팅 하드 베이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전력 공급 시스템은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규모가 큰 산업 시스템과 초대형 시장을 토대로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국가 인공지능 산업투자기금을 설립하며 장면 개방을 촉진하여 기술 혁신에서 산업 혁신에 이르는 완전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국가 차원으로부터 자원, 산업, 인재 등 여러 측면에 매우 많은 지지를 제공해 우리가 정력을 집중해 혁신에 전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목전 우리 모델의 반복 주기는 예전의 반년에서 현재의 2달 내지 석 달로 승격되고 새 세대의 모델도 연구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의 융합 응용은 점형 개화에서 전반 과정 지능으로 비약하면서 다양한 산업에 빠르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원터치 제강, 스마트 생산 계획, AI 품질 검사, 인공지능 기술은 제조업 연구 개발과 생산의 각 핵심 단계에 전면적으로 융합돼 생산 방식을 깊이 있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선도적인 스마트 공장의 70% 이상의 업무 환경 중에 침투됐습니다. 당면 흥령강성 등 지역은 여름철 경작지 관리에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는데 인공지능 모듈을 탑재한 식물보호 장비가 작물 성장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감지해 스마트 농업 플랫폼이 자동으로 비료 방안을 생성합니다. 파종으로부터 풍작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은 사계절 내내 비옥한 논밭을 전반 과정에서 지켜줍니다. 목전 우리나라는 10여 개 업종 분야에 여러 개 국가 인공지능 응용 중간 시험 기지들을 배치하고 주한기업이 1,000개 이상의 인공지능 응용 장면을 개방하도록 추진해 산업의 지능화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교육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 플러스를 심화 및 확장해 경제사회 발전과 관리 능력 승격을 대폭 지지할 것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교육 말까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산업 규모는 10조 원 이상으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인공지능은 기필코 중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공간을 개척하는 데 크게 조력하고 고품질 발전에도 견강한 버팀목 역할을 제공할 것입니다. 7월 13일 오후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 리강은 경제형세 전문가 및 기업가 좌담회를 주재하고 현재의 경제 형세와 향후 경제사업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청취했습니다. 좌담회에서 황한군, 양지용, 왕문, 장준, 후계군, 우동래, 왕지견, 력군 등이 선후에 발언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올 들어 국제 형세가 복잡하게 얽힌 배경하에서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자체 발전의 확실성으로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 운행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문제 해결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제시했습니다. 전문가와 기업가들의 발언을 청취한 후 리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강력한 지도하에 각 지역과 각 부문에서는 국가의 거시 정책을 참답게 리행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호전을 힘써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면 경제 형체를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면서도 문제를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 운행 중에서의 새로운 변화와 동향을 분석하고 리해해
이익을 추구하고 해를 피하는 데 대처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형세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전면적으로 고품질 발전 궤도로 전환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내재적 버팀목이 더욱 튼튼해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은 연간 발전 목표 실현과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좋은 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중앙의 결정과 배치에 따라 고품질 발전 전략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역주기 조절 강도를 강화하며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내수 잠재력을 방출하고 신구 동력의 안정적인 전환을 추진하며 취업 안정과 기업 안정을 철저히 수행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확실히 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리강은 또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광범한 기업가들이 발전 신심을 확고히 하고 수요 성격과 산업 성격의 기회를 깊이 있게 발굴하여 취업을 안정시키고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많이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와 학자들이 전망성 연구를 강화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제기하길 바랍니다. 오정용이 조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제11기 세계 화교 화인 사회단체 친목대회가 13일 북경에서 개막됐습니다. 중공주황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 왕호냉은 대회에 참석한 전체 대표들을 회견하고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당주황을 대표해 열렬한 환영을 표하고 세계 각지의 해외 교포들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전했습니다. 중공주황 정치국 위원이며 주황통전부 부장 리간걸은 회견에 참석하고 대회 개막식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해외 교포들은 중화민족 대가정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참여자이며 중국과 세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교량이자 뉴대입니다. 광범한 해외 교포들은 습근평 주석의 불의, 혼, 꿈에 관한 중요論수를 명기하고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며 시대의 발걸음을 따르고 민족 부흥의 위대한 사업에 적극 투신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 평화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화교 사회단체의 단결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중국과 세계 각국 간의 우호 협력을 증진하는 데 교포사회의 힘을 기여해 주기 바랍니다. 세계 화교 화인 사회단체 친목대회는 전 세계 화교 화인 주요 사회단체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이번 대회는 교포의 마음을 모으고 교포의 힘을 모으며 발전을 도모하자를 주제로 140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400여 명의 화교 화인 사회단체 책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국무원은 최근 국민건강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인쇄 발부하고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건강한 중국 건설을 가속화할 데 대해 배치를 했습니다. 이로써 의료위생 발전 방식은 건강을 더욱 중심으로 하고 서비스 체계는 질과 효율 향상을 더욱 중시하며 개혁과 관리는 더욱 체계적이고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 서비스의 균형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며 인민군중이 더욱 주동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고 건강에 유리한 생산 생활 방식과 경제사회 발전 모델을 신속히 형성해 국민 건강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게 됩니다. 이 전망계획은 전체 인구를 아우르고 전 방위적이며 전 생애 주기에 걸친 건강 서비스 최적화, 높은 수준의 위생 건강 안전 장벽 지속적 구축, 우수하고 효율적이며 통합적인 의료위생 서비스 체계의 신속한 완비화 등 5개 방면에 초점을 맞추어 24개 중점 임무를 배치했습니다. 또한 고품질 건강 서비스, 높은 수준의 위생 건강 안전, 인민의 생명 건강을 위한 중대 혁신, 공립병원 개혁 및 고품질 발전 등 중대 공정 및 프로젝트와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의료위생 자원 배치 지도 원칙을 제기했습니다. 중공주황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자연자원 자산관리제도 체계 완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의견은 자연자원 자산의 소유권 제도를 개선한 것을 수축으로 자연자원 전체 보호를 강화하고 자연자원 자산 효율적인 배치를 촉진하며 자연자원 자산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연자원 자산관리 체제 기제를 완비하며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자원안전 최저선을 지키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 공생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강력한 지지와 보장을 제공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2030년까지 자연자원 자산관리 제도 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직무 수행 주체가 더욱 명확해지며 자산기관이 더욱 분명해지고 전체 보호가 더욱 강력해지게 합니다. 또한 자산 배분이 더욱 효율적이고 평가와 감독이 더욱 완벽해지며 각종 자연자원 자산과 전체 국토 공간이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자연자원 자산관리 수준이 현저히 향상되게 합니다. 2035년까지 자연자원 자산관리 체제 기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시스템이 완비된 자연자원 자산관리 제도 체계가 전면적으로 구축되며 자연자원 자산관리 수준이 전면적으로 향상됩니다.
7월 13일 오후 5시 올해 제9호 태풍 바비의 중심이 강서성 서주시 신기시 경내에 위치했으며 강도는 열대 폭풍급입니다. 태풍 바비가 계속 북상함에 따라 여러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으며 중앙기상대는 계속 폭우 청색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관련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로 전력을 다해 대처하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인해 12일부터 안위, 선성, 지주, 황산 등지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그중 황산시의 최대 강우량이 485mm에 달하고 최대 풍력은 10급에 이르렀습니다. 목전 안위성의 13개 전문 구조대원은 대형 구조장비 830여 대를 갖추고 긴급구조에 투입했습니다. 성내 각지에서는 이미 6만 1,208명을 사전에 대피시켰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우리는 129개 대중형 저수지의 수위를 모두 홍수 제한 수위 이하로 낮추었습니다. 우리는 긴급통신 보장비호 112개와 1,000명 이상을 배치하여 전력을 다해 각항 대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비 주위 구름대의 영향으로 동북 등 지에 큰 비 혹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2일부터 련영성은 큰 범위의 집중호우를 맞이했으며 심양에서는 홍수방지 1급 비상대응을 가동했습니다. 전시의 여객 운수와 공공버스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현지에서는 조직을 강화하고 비상대응, 공안경찰, 도시건설 등 13개 부문과 응급대오 600여 개를 통괄해 긴급구조와 배수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려중구 저지대 구간에서 심각한 침수 현상이 발생했으며 군중 여러 명이 고립됐습니다. 공안, 경찰, 소방 등 사업 일꾼들은 즉시 구조 작업에 나섰으며 고무보트를 타고 집집마다 수색해 모든 갇힌 군중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길림의 중북부와 중부의 일부 지역에 큰 비 혹은 폭우가 내렸고 전성의 16개 강과 20개 수위가 제한 수위를 초과했으며 27개 저수지에서 홍수 1개를 초과했는데 질서있게 방류했습니다. 목전 현지에서는 순찰과 저수지 잠재 위험 조사 등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3일 오후 산동성 청도의 연해 지역에서 풍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 바닷물이 제방에 넘쳐 흐르고 파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연해 주요 도로 구간에서는 임시교통관리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청도항의 선박 470여 척이 정박지와 부두에 정박해 태풍에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항구의 하역 작업이 전면 중지됐습니다. 연해 풍경구와 휴식 공간 구역 등은 전부 임시로 폐쇄됐습니다. 근일의 폭우와 홍수 및 태풍 재해의 조준에 국가금융감독관리청국은 신속한 배상 통로를 개설할 것을 보험기구에 요구했습니다. 13일 오전 9시까지 광서, 호북, 절강 등 20개 성의 보험기구는 도합 약 38만 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미 28억 9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국가홍수방지가뭄대처총지휘부 판공실은 국가식량물자비축국과 협력해 편직주머니, 배수장비, 발전기 등 중앙홍수방지 물자 7,500여 건을 조달하여 천진과 안위에서 홍수방지 긴급구조 작업을 잘하도록 지지했습니다. 13일 국가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위원회는 하북성의 폭우와 홍수재해의 조준에 국가 4급 재해구조 비상대응을 가동하고 재해지역에 작업팀을 파견해 현장에서 재해 상황을 점검하게 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앙 예산 내 투자로 3천만 원을 긴급 배정하여 하북에서 폭우 및 홍수재해 후 긴급 복구 작업을 잘하도록 지지했습니다. 중앙기상대는 바비는 시속 10km 내지 15km의 속도로 동북을 향해 이동하고 있으며 강도의 변화는 크지 않고 15일 태풍과 비는 기본적으로 결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하북성 승덕시 관성현에 12일 밤 강한 비가 내려 거리가 침수되고 한 여성이 급류에 고립됐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현지 소방당원 돌격대는 급류를 무릅쓰고 군중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10일 밤 9시경 현지 소방부문은 한 여성이 운전 중 갑자기 홍수를 만나 차량이 고장이 나고 급류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당원 선총은 즉시 소방인원 2명을 이끌고 구조끈을 몸에 묶고 고립된 여성 곁으로 왔습니다. 이때 상류에서 오는 물살이 더욱 거세지면서 탈출도중 급류가 형성됐고 한 냉장고가 급류에 밀려오면서 4사람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에게 안전보호 조치를 취한 후 선총과 그의 팀원들은 홍수를 등지고 인간장벽을 형성해 여성을 한 걸음씩 밖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몇 걸음 옮기자마자 선두에 있던 소방인원이 급류에 밀려 또 내려갔고 가운데 있던 선총도 바로 서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또 내려갔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떠내려간 소방인원은 힘껏 헤엄쳐 나왔고 급류에 넘어진 선총은 개인 안전을 무릅쓰고 단단히 바닥을 지탱하면서 여성이 넘어지지 않도록 방지했습니다. 맞은편 군중이 선총이 급류에 넘어진 것을 보고 서둘러 다 함께 선총의 안전끈을 당겨 그가 신속하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동시에 마지막 소방인원은 민첩하게 여성을 꽉 잡고 급류에서 신속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10여 미터의 횡단길은 걸음마다 위험했습니다. 선총과 팀원들의 공동한 노력으로 고립된 여성은 성공적으로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현재 강우가 약해지고 고인물이 다소 줄어들었으며 각종 구조 작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철도는 연일수로 23억 4,80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여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11,468편의 여객 열차를 운행해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상반년 음력설,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등 휴가철 운수 조직이 질서 있게 이루어졌으며 하루 여객 수송량, 국경 간 여객 수송량, 여객 수송 총량 등 여러 여객 운수 지표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여행 소비를 강력히 촉진했습니다. 올해 들어 상무부, 문화관광부, 국가철도그룹 등 8개 부문은 철도와 관광 융합 발전을 촉진하고 봉사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15가지 조치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철도는 각지 문화관광 부문과 적극 연계하여 특색 관광열차 운행을 알심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태산에서 한단으로 가는 제로 2호 연구학습 열차와 상해에서 항주로 가는 남호 1921 등 관광 전용 노선이 정상 운행을 실현했습니다. 상반기에 전국 철도는 총 1,797편의 관광 열차를 운행해 전년 동기 대비 84.8% 증가했으며 이는 연선의 문화관광 소비를 효과적으로 촉진했습니다. 지금은 여름 양곡 수매 성수기입니다. 여름 양곡 수매 시간이 짧고 단기 자금 수요가 큰 상황에 직면해 당지 금융기관은 신용자금을 충분히 준비하고 신용봉사를 혁신해 여름 양곡 수매 안정과 질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강서성 염성 대풍구의 한 양곡 수매 창고에서는 판매 농가가 신원 확인만 완료하면 현장에서 무게 측정 수치가 실시간으로 변화되어 자동으로 양곡 가격과 정산을 완료합니다. 바로 이러한 양곡 수매 결제 스마트 시스템 덕분에 농민들의 양곡 판매는 양곡을 팔면 돈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일부 생산지역의 강우 날씨로 인한 긴급 수확과 수매자금 집중 수요 등 상황이 직면해 수매자금 공급의 주요 경로인 중국 농업발전은행은 여름 양곡 수매자금 1,500억 원을 배정했으며 수매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자금을 조정해 여름 수매자금 공급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융기관들도 농민을 위한 일련의 금융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산동성에서는 농업은행이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방언이라는 전용 농업지원봉사 모델을 시행하여 여름 양곡 수매대출 녹색 통로를 개설하고 가장 빠르면 당일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부 금융기관은 양곡 수확농가에 신용대출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연락원에 대해 상하류를 연결하는 생산 판매 경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올해 은행은 우리에게 수매 대출을 해줄 뿐만 아니라 재분소 업무와도 적극 연결을 해주어서 수매 자금이 부족하지 않고 양곡 판매 걱정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각종 양곡 경영 주체들이 수매한 밀은 4천만 톤을 넘어섰으며 진행이 순조롭습니다. 오늘의 만나볼 7일 훈장 수상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유명한 석유 정제 공정 기술 전문가이며 중국과학원 원사였던 진준무 동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70여 년을 석유 공업에 헌신하며 석유 정제 공업 분야에서 수많은 공화국의 제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진준무 생전 판공실에는 아직도 두꺼운 수첩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수첩에는 우리나라 현대 석유 정제 기술이 무에서 유로 발전해온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27년에 태어난 진준무는 세중국 창건 초기 가난하고 무지했던 시기와 많은 핵심 기술이 제약을 받던 고난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1956년 진준무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었던 시기를 겪으며 저는 과학으로 나라에 보답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1960년대 초 우리나라의 석유 정제 기술은 낙후했고 국산 휘발유와 디젤유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해 북경 거리를 누비는 버스들은 무거운 가스통을 지붕에 얹고 다녀야 했습니다. 당시 30살이었던 진준무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동 접촉 분해 장치의 총 설계자로 임명됐습니다. 도면도 외부 지원도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진준무는 팀을 이끌고 4년에 걸친 어려운 연구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1965년 장치가 완성되어 우리는 처음으로 고품질 휘발유를 얻게 되었고 차량에 더 이상 가스통을 얻고 다니지 않아도 됐습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의 원유 해외 의존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직면하여 이미 이른을 넘긴 진주문은 석탄을 원료로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세계적 난제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현장 지도에 나섰습니다. 진준무 원사는 현장에 6번이나 나갔고 40여 미터 높이의 설비 플랫폼에도 직접 올라갔습니다. 10년에 걸친 연구 끝에 2010년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180만 톤급 메탄올 올레핀 전환 공업 시범 장치가 내몽골 포도에 건설돼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87세의 진주무는 국가기술 발명 1등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진주무는 자신에게 매우 인색했습니다. 비서 배정, 전용차 배정 등 전문가 대우를 전부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후배들에게는 매우 많이 베풀었습니다. 청년 과학자 논문 장려 기금을 기부하고 가난한 학생들이 대학을 마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2019년 92세의 진주무는 매주 3일간의 업무 시간을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90년대생이라며 아직 국가 발전에 보탤 힘이 남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그날부터 저는 생명을 나라에 바치고 평생 과학에 헌신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의 일생에 일말의 후회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돌보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분투하겠다는 초심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7월 13일 기자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혁신의약품의 대외 권한 부여 거래액이 약 1,1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5년 연간 총액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주요 기술 도입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0개 국가와 지역이 포함됩니다. 상반기에 승인된 38개 혁신의약품 중 11개의 새로운 표적점과 새로운 기제의 혁신의약품들은 모두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연구 개발한 제품입니다. 7월 13일 중국 물류구매연합회에서 발표한 데 따르면 6월 중국 전자상거래 물류지수가 111.4포인트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으며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전자상거래 물류 사업이 가속화되면서 서부 지역의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자상거래 물류 총 업무량과 농촌 전자상거래 물류 업무량 증가율은 모두 2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7월 13일 기자가 중국 석유 천연가스 그룹 유한회사로부터 요해한 데 따르면 주력가스 매장지인 타림유전은 현재까지 서부가스 동부수송의 가스 배관망에 총 4천억立方미터 이상의 가스를 공급했습니다. 이런 약 5억 명의 하류지역 인구들의 생산, 생활용 가스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현재까지 타림유전은 천산 남쪽 기슭에서 이미 2개의 1조立方미터 규모의 대형 가스전을 발견했으며 6년 연속 연간 생산량이 310억立方미터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32회 중국 란주 투자무역 상담회가 7월 13일에 폐막했습니다. 이번 란주 상담회에는 국내외 근 1,900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10억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프로젝트 비율은 61%에 달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전통산업의 승격, 미래산업의 배치, 서비스업의 용량 확대 등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까지 2026년 여름 시즌 영화 총 흥행 수입은 이미 3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여름 시즌에는 100여 편의 국내외 영화가 연이어 개봉하며 혁명 역사 소재를 비롯해 코미디, 애니메이션, 공상과학 등 다양한 장르가 포함되어 부동한 관객들의 영화 관람 수요를 만족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여러 지역에서는 형식이 다양한 영화 플러스 활동과 관객 친화형 할인 서비스가 추진돼 대중의 연휴기간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문화관광 소비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12일 미국 중앙사령부는 성명을 발표해 미군이 이란에 대해 새로운 한 차례 타격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미군이 전투기, 해군 함정, 단방향 공격 무인기와 단방향 공격 해상 무인정을 사용해 이란의 군사 방공 시스템, 해안 레이더 기지, 미사일과 무인기 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단방향 공격 해상 무인정은 처음으로 운영에 투입됐다고 표했습니다. 13일 이란 매체에서 보도한 데 따르면 이란의 아바스 항구와 시리크 지역 등으로부터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13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성명을 발표해 미군의 습격에 대한 반격으로 요르단, 바레인, 쿠웨이트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타격하고 기지의 연료 저장고와 비행기 경납고 등 여러 시설을 훼손했다고 표했습니다. 13일 이란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해 지난 24시간 사이 미국이 이란에 대해 발동한 침략성 습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이란과 미국이 량해 각서를 체결한 지 불과 2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미국은 이 량해 각서의 거의 모든 내용을 공공연히 위반했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의 교통 기반 시설, 선박, 기상 시설 등을 습격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정황과 관련해 12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 매체의 인터뷰를 접수할 때 해협 통행은 원활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란 페르샤만 해협관리국은 목전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할 수 없으며 정세가 안정되면 해협 통행 신청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재차 발생하면서 원유 공급에 대한 국제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2일 국제 원유 선물 가격은 새로운 주간 거래가 시작된 후 뚜렷이 인상됐으며 상승폭은 4%를 초과했습니다. 7월 13일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오데사 지역에 위치한 한 항구의 기반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서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3일 연속 오데사의 항구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13일 모스크바 시장 소베아니는 350대상의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모스크바 지역을 향해 날아갔으며 대부분은 러시아의 방공력에 의해 억제됐다고 표시했습니다. 13일 우크라이나 무력부대 총참모부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8개 인원 집중지역과 4개 지휘소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2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사마라주의 한 정유공장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여러 매체에서 보도한 데 따르면 국제축구연맹 주석 인판피노는 인터뷰 접수 시 미국, 카나다, 메이커 월드컵이 참가 대우를 48개 팀으로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하면서 국제축구연맹은 2030년 월드컵 전에 월드컵 참가 대우를 64개 팀으로 1층 더 확장할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런 이번 월드컵이 결속된 후 국제축구연맹 관련위원회는 이 일과 관련해 심사와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국내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중앙텔레비전 방송국 뉴스 사이트와 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自古以来，朝鲜族的祖先把米饭作为主食，尤其熟知五谷之首的精米对人体的作用。善于耕种水稻，喜欢食用大米，不论老少，一日三餐几乎少不了大米饭。这里又源于长白山天池的清澈水源和清新的空气。还有日差较大的气温条件和适合种植水稻的土壤，在如此好的生长环境中生产出的延边大米，米粒饱满、油润可口。每年的农历7月15。龙井市开山屯镇光昭村玉良田农民都要举办农夫节。农夫节是延边朝鲜族农民为祈求五谷丰登而举行的仪式。到了21世纪的今天，延边生态水稻种植面积达3.2万公顷。这些基地采取稻田养鸭、养蟹等自然方式除草，以有机肥替代化肥，这里每年生产有机大米27万多吨。延边大米饱含丰富的蛋白质、脂肪、维生素、矿物质等人体必需的营养成分，是理想的营养供给源。